안녕하세요. 1% 무죄를 뚫은 변호사, 인천검단 법률사무소위원회 대표 변호사 소윤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좀 결이 다른 학폭 사건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학교 폭력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때리고 뺏고 단톡방에서 따돌리고 뭐 보통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맡은 사건은요, 사과를 요구한 게 학폭이라고 신고된 사건이었거든요. 응?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먼저 SNS에서 조롱당한 우리 의뢰인이 극을 내려달라, 사과해달라 라고 했다는 이유로 거꾸로 학폭 가해자로 내몰린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풀렸는지 한번 보시죠. 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볼게요. 같은 학교 학생 A가 우리 의뢰인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게시글을 SNS에 올렸어요. 이게 학교에 좀 퍼졌고 우리 의뢰인이 기분이 대단히 많이 상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A한테 가서 이거 해명하고 사과문 올려라 라고 요구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자기 명예가 걸린 일인데. 그런데 며칠 뒤에 우리 의뢰인 부모님한테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학폭이라고 하죠. 자, A 학생이 학폭위에 뭐라고 신고했느냐, 의뢰인이 자기에게 욕설하고 폭언했다,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했다, 사과문 올리라고 강요했다, 심지어는 자기를 감금하고 따돌렸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학폭이 맞거든요. 요즘 같으면 대학 진학에도 영향이 갑니다. 요즘 대학들 학폭 이력 있으면 입시에서 거르겠다는 곳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다들 기사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일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저 찾아오는 부모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변호사인 저는요, 부모님 말씀만 듣고 움직일 수 없잖아요. A 학생 진술도 보고 의뢰인 진술도 보고 SNS 게시글 메시지 흐름, 그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양쪽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펴놓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사건은 뭔가 조금 다르네 싶었어요. 우리 의뢰인은 일관되게 같은 얘기를 해요. 폭언한 적 없다, 무릎 꿇으라고 한 적이 없다, 감금한 적 없고 따돌린 적 없다. 자기는 SNS에 자기를 조롱한 글이 올라왔으니까 그것 좀 내리고 사과문 좀 올려달라, 그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이게 진술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학폭위에서 잡혀요. 일관성이 곧 신빙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제 의견서를 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싹 다 정리했고요. 의뢰인의 행동이 가해가 아니라 명예회복의 요청이었다는 점을, 이걸 학폭위가 알아볼 수 있도록 풀어드렸어요. 구체적인 반박 전략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학폭위 결정이 어떻게 났느냐, 조치 결정 없음, 쉽게 말하면 학교폭력 아님. 학폭위가 본 포인트는 이랬어요. 의뢰인이 사과문을 요구한 건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가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런 다툼은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지 학교 폭력이라고까지 보기엔 적절하지 않다. 이 두 줄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자, 오늘 사례 보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이게 학폭이라는 게요, 요즘 정말 그 경계선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난과 폭력 사이, 명예회복 요청과 강요 사이, 그 사이에 우리 아이가 서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학폭위 통지를 받으셨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근데 동시에 우리의 잘못 없으니까 그냥 가서 말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셔도 좀 위험할 수는 있거든요. 학폭위는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진술의 일관성, 증거, 정황, 맥락, 이런 걸 점수처럼 따져서 결정이 나는 자리예요. 억울한 부분은 소명하고 따질 부분은 따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저희 사무소가요, 얼마 전에 청소년 범죄 예방 심리지원협회라는 곳이랑 업무 협약을 하나 맺었어요. 여기가 인천에서 학폭 관련해서는 가장 오래된 협회거든요. 뭐 이게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요,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부모님까지 같이 법률 상담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왜 이런 걸 하냐면요, 학폭 사건을 오랫동안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법리적인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흔들리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무너지고, 그래서 좀 더 입체적으로 가보자, 제가 그런 마음으로 협회랑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폭이 가기 전 단계, 그게 보통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판단은 부모님 몫이에요.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1% 무죄를 뚫은 변호사, 인천 검단 법률사무소위원회 대표 변호사 소윤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